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민주노총 소속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10만 명이 예고대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전국적으로 학교 급식과 돌봄 교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고 서울 도심 곳곳에선 하루 종일 집회가 열렸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소속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합원의 절반 정도인 10만여 명이 동맹 파업에 나섰습니다. 기본급 6.24%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와 1.8% 인상안을 제시한 정부 간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겁니다. 비정규 철폐, 차별 철폐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진영을 즉각 꾸려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파업 참가자들은 학교 급식조리원과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 등입니다. 소속된 기관과 산별노조는 다르지만 모두 기간제, 파견, 무기계약직 신분입니다. 학교에서만 2만 2천여 명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전국 2,800여 개 교에서 급식이 중단됐습니다. 2,572개 교는 도시락이나 빵 등으로 대체 급식을 했고 230여 개 교는 단축 수업을 했습니다. 강원과 전북 등에선 환경미화원들 파업도 이어졌습니다. 거리 청소와 재활용품 수거에 일부 차질을 빚었지만 지자체들이 대체 인력을 투입해 우려했던 쓰레기 대란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 정규직 전환에 반발해 지난달 30일부터 농성 중인 요금소 수납원 1,400여 명을 비롯해 국립중앙박물관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1,100여 명도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상경투쟁을 마친 전국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는 5일까지 파업을 이어가며 지역별 집회를 전개합니다. 주최 측은 파업을 더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으로 일선 학교에서는 대체급식이나 단축 수업이 이뤄졌는데요. 이를 지켜보는 학부모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 한창 분주해야 할 오전 시간이지만 평소와 달리 조용합니다. 비정규직인 급식 조리원들의 파업 때문입니다. 대체급식으로 이 학교 학생들은 빵과 음료 등으로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단축 수업을 택한 서울의 또 다른 초등학교의 정문. 점심시간이 되자 하교하는 학생과 자녀를 찾는 학부모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이번 학교 비정규직 노조 파업을 지켜본 학부모와 시민들 사이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이해가 가는데 일단은 애들 볼모를 잡고 파업을 했다는 게 저는 진짜 화가 나요. 좀 이해를 하고 좀 더 그냥 해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그렇게 또 파업까지 하니까 좀 보기 좀 안 좋아요. 반면 불편을 감수하고 총파업을 지지하겠다는 입장도 적지 않습니다. 근로 여건이 좋아지면 음식도 그렇고 저희한테 아이들에게도 더 좋은 음식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급식하시는 분들도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이 고통을 같이 좀 나눌 수 있는 좀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교육당국과 파업에 나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떤 접점을 찾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년 전에도 학교 비정규직이 파업해 급식 대란이 발생했는데요. 반복되는 비정규직 파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변화와 노조의 협상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7년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과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다시 거리로 나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 요구를 되풀이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지만 부족한 예산과 재정으로 정규직화 전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의 경우 한국도로공사 자회사 소속 전환을 거부해 1,500명이 대량 해고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되풀이되는 비정규직 파업을 막기 위해선 정부가 노조와 직접 대화하고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선언적인 정책을 발표하기보단 예산을 뒷받침해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직무의 가치 등등을 해서 어느 수준이 맞는 것인지 협의를 좀 하면서 비정규직의 어떤 불만을 좀 누그러뜨리고 좀 안정적인 노사관계나 노동관계를 풀어갈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반복되는 파업이 노조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파업에 따른 혼란이 계속 이어진다면 여론 악화를 피할 수 없고 결국 노조의 주장도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연합뉴스TV 팽채용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3일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한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을 받아 본격 심의에 들어갔지만 밤샘 협상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새벽 2시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쳐 오는 9일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9.8% 올린 10,000원을, 경영계는 4.2% 삭감한 8,000원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박준식 위원장은 다음 회의까지 양측 모두 수정안을 내도록 요청했습니다. 맞벌이 부부 등 연장 보육이 필요한 부모는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눈치를 보지 않고 자녀를 맡길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어린이집 보육 지원 체계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은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 12시간 운영 원칙을 유지하되 기본 보육 시간과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연장 보육 시간을 구분해 전담 교사를 배치합니다. 기본 보육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설정하고 연장 보육 시간은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반으로 정해 운영될 방침입니다. 수요 위축과 일본의 보복으로 반도체 산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경제의 또 다른 축 자동차 산업 사정도 녹록지 않습니다. 상반기 판매가 줄어 완성차 업체들은 감산, 1차 협력사들은 감원에 나섰는데요.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며 수요 진작에 나섰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4월부터 판매량이 줄어든 쌍용 자동차는 최근 재고량이 적정선인 4,500대를 넘어섰습니다. 급기야 이달 나흘간 생산을 중단합니다. 중국에서 한국차의 판매 부진으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국내 1위 종합부품사 만도는 임원 20% 감축에 이어 희망 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올해 임금 단체 협상 교섭에서 실적 악화를 이유로 임금은 동결하고 성과급은 못 준다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업계 전반에 어려움이 닥친 건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른 판매 감소 탓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빠른 구조 변화와 이를 선도하지 못하는 업계의 사정은 또 다른 원인입니다. 또 전기차의 특세가 빨라지게 되면은 이 생산직에 대한 변화는 말할 필요가 없고요. 또 공유 경제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20-30% 자동차의 판매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정이 이러니 정부가 꺼낸 노후 차량 교체 시 세금 감면 카드와 하반기 출시 대기 중인 신차가 있어도 낙관적 전망은 힘든 실정입니다.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동차 산업의 위기는 단기적인 처방은 좀 내리기 어렵다. 때문에 집안 이런 위기 상황 같은 경우를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침체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에는 2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고 그만큼 많은 협력사가 존재합니다. 완성차 산업의 부진이 계속될 경우 그 파장이 예기치 않게 커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극복하려면 결국 대일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데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기업이 첨단 소재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선 반도체 소재의 일본 의존도가 90%가 넘는 등 우리 반도체 산업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일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수입선을 다양하게 하고 국내의 소재 생산 설비를 늘려야겠지만 근본 대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율을 높여야 하는데 갈 길이 멉니다. 2017년 기준 국내 반도체 소재 국산화율은 50.3%, 2013년의 국산화율이 48.3%였던 것을 보면 진척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투자를 통해 일본과의 기술 격차를 최대한 빨리 따라잡아야 하는 것이 관건인데 반도체 소재 개발 등에 정부가 내년부터 10년간 1조 원을 투입하는 계획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일반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는
내후년부터 6년간 5조 원을 투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에서 국내 업체한테 계속 이런 제품은 네가 만들 수 있으니까 만들어봐라. 그리고 필요하면 기술 지도까지 해줘요. 국내 기업들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소재 기업들이 개발한 제품 성능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초고가의 성능평가 설비를 정부가 구축해줘 실용화에 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그러나 기술 개발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은 외교적 해결을 통해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욱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우리도 맞대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일본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게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입니다. 반도체 부품의 수출을 규제한 일본에 경제 보복을 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동의를 한 국민이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일본 전역에 여행 자제령을 내려야 한다는 청원도 등장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입 규제가 정부 차원을 넘어서 국민 감정까지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을 계기로 조금 더 일본 제품을 좀 멀리 하려고 할까 좀 고민이. 저희 국민들이 단결해서 불매를 해서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용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한국의 5대 교역국으로 지난해 수출입 규모를 합하면 교역 규모는 8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도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이은 3대 교역국입니다. 이 때문에 통상 분쟁이 불매 운동으로 번지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그 감정에 휩싸여서 그 반일 감정을 너무 부추기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실제 일본이 수출 규제 확대나 비자 제한 등의 추가 보복 카드를 내놓는다면 양국 모두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도체 관련된 양국의 무역 갈등은 이것이 실현된다라고 하면은 양국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분야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대화를 통한 사태 수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끈 헐리우드 영화 어벤져스를 보면 정말 컴퓨터를 이용한 시각 효과가 현란하죠. 바로 이 기술을 구현한 이 분야의 세계 선도 기업이 아시아에서 처음 서울에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협업을 통한 국내 기업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해양 괴물들과의 사투를 벌이다 바다로 뛰어들어 심해로 향하는 슈퍼히어로의 경이로운 모습에 사막 한가운데서 동굴로 이어지는 화려한 전투 장면까지 실사 영화에서 구현이 불가능한 장면이나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장면들이 컴퓨터 기술을 통해 생생한 현실처럼 전개됩니다. 어벤져스, 아쿠아맨 등 유명 헐리우드 영화의 시각 효과 영상을 제작하는 이 분야 선도 기업 스캔라인 VFX가 서울에 스튜디오를 차렸습니다. 아시아 최초이자 6번째 글로벌 스튜디오입니다. And bring our work and our technology into Korea. We noticed that the Korean artists have the best attitude, an excellent eye, are very good in all topics related to technology, are very loyal team members. When they promise to deliver at a certain moment and certain day something, it is there. 스튜디오 한편에선 멀티비전을 통해 해외 지사들과의 화상회의가 진행되고 컴퓨터 앞에 선 기술자들의 손에선 3D 기술을 통한 시각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기업들, 영화, 방송, 게임 분야에 있는 그런 우수한 기업들과 함께 많은 콜라보를 하고 헐리우드 영화 제작 시장에도 같이 들어가고 여타 지역의 그런 시장에도 공동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첨단 시각 효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의 진출이 국내에도 고부가 가치 산업인 영화 제작 전후방 산업 성장에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지난 1일 홈플러스가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요. 이번 정규직 전환이 더욱 화제가 됐던 이유, 바로 조건 없는 전환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핫키워드에서 살펴봅니다. 네, 정말 뜻깊은 소식이었습니다. 더욱이 업계 최초로 대규모 전환을 한 것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홈플러스가 이날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만 14,283명이었는데요. 전체 임직원 중 62%에 달하는 인원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갑자기 단행한 인사는 아닙니다. 홈플러스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기로 한 건데요.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계열사인 홈플러스 스토어즈, 홈플러스 홀딩스의 정규직 전환도 순차적으로 이뤄져 홈플러스 계열사의 전체 임직원 2만 3천여 명 중 정규직 비중은 이제 99%인 22,900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네, 홈플러스 스토어즈 직원들 중 일부 직원들은 지난해 7월에 이뤄졌는데 그때도 큰 화제가 되었죠. 홈플러스 스토어즈의 전신은 홈에버였는데 당시 대량 해고 사태를 당하며 영화 카트와 웹툰 송곳의 모델이 되기도 했는데 그 직원들 우선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총 430여 명이었습니다. 당시에 해당 직원들은 대량 해고 사태로 500일 넘게 투쟁을 하다 홈플러스 스토어즈로 바뀌며 복직을 했고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한 거죠. 더욱이 이러한 홈플러스의 전환이 화제가 된 건 자회사 형태가 아닌 직접 고용의 형태를 띄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회사 소속 직원도 따로 직군을 만든 것도 아닌 이른바 조건 없는 고용이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직급 체계나 승진 프로세스도 기존 정규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지난해 홈플러스 스토어즈 직원들이 선임으로 최초 발령을 받았던 것처럼 이번에 직원들도 선임으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이후 5년간 근무를 하면 주임으로 또다시 4년을 일하면 대리로 진급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엔 근무평가나 근속 연수에 따라 차별 없이 과장, 차장, 부장 등으로 오를 수 있는데요. 즉 능력만 인정받는다면 점장으로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이번에 전환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경력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관리자 또는 신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조건 없는 전환의 표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정말 훈훈한 소식입니다. 이렇게 직원들을 조건 없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조건 없는 채용을 하는 기업은 한 곳이 더 있습니다. 바로 오뚜기인데요. 오뚜기 역시 전체 직원 약 3,000명 중 정규직 비율은 거의 99%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쓰지 말라고 했던 함태호 오뚜기 명예회장의 뜻이 담긴 이 채용 정책이었기 때문인데요. 2015년 대형마트 시식 코너의 판촉사원 1,800여 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해서 파격적인 인사로 화제가 됐었죠. 네, 그렇다면 실제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정규직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건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대기업의 비정규직 규모와 비율인데요. 300일 이상 대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40%에 가까울 정도인데요. 바꿔 말하면 대기업에서 일하는 40%의 직원은 일반 정규직 직원보다 고용도 불안정하고 처우도 낮다는 뜻이 됩니다. 네, 정말 안타깝네요. 하지만 최근 정부의 주도하에 공공기관도 정규직 전환이 하나둘 이뤄지고 있으니 이러한 선례가 민간으로도 퍼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을 할 때 꼼수를 부린다는 겁니다. 바로 자회사 형태로 고용을 하는 건데요. 전국 불안정 노동철폐연대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 290개 가운데 자회사로 전환한 곳은 42개였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한국도로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이 자회사 형태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그 수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자회사의 경우 예산이 부족하거나 정부 정책이 바뀌는 경우 또 심지어 노사 분쟁이 일어났을 때도 계약 해지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의 고용도 불투명해지겠죠. 이 때문에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받은 일부 정규직 직원의 경우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직접 고용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99%의 직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만 착한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공기관에선 오히려 그 착함을 자의적으로 버리려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국민들과 그곳에서 땀 흘려 일했던 근로자들이 원한 진짜 고용은 바로 직접 고용의 형태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